카스트로프가 메넨글라드바흐 구단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9월 이달의 선수이죠. 예, 그러니까 뭐 9월에는 3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브레멘전에는 이제 벤치만 지키고 있었죠. 뭐 카스트로프가 안 나오니까 이제 브레멘이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레버쿠젠전에 첫 선발 출전을 했었고, 감독 경질됐었잖아요. 브레멘전에 패하고 나서. 폴란스키 임시감독 체제에서 첫 선발 출전해가지고 1대1 무승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데뷔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비록 팀은 4대6으로 패했지만은 이 4대6 그가 4골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초속을 마련하긴 했었죠. 그래서 뭐 소파스코어 평점도 레버쿠젠전 7점, 그리고 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전 8.2점을 받았었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레버쿠젠전부터 카스트로프의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24분경에 카스트로프 선수가 스컬리의 롱패스를 이 침투 기가 막히게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이게 어깨가 살짝 빠졌다. 진짜 정말 살짝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동일선상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동일선상으로 보이는데 살짝 빠졌다라고 나와서 이제 아쉽게 골이 취소가 됐었고요. 이 장면이 정말 대박이었죠. 예, 후반전쯤이었는데 그 카스트로프가 하프라인 밑에서 상대랑 이제 루즈볼 싸움에서 볼을 잡아낸 다음에 볼을 끌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뒷발로 터닝을 가져가면서 상대 하나 제끼고 그대로 드리블을 쭉 치고 올라가서 전진 패스 잘 찔러줬는데, 이제 그 스컬리의 슈팅이 약간 약하게 가면서 골키퍼한테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쿠젠전에는 카스트로프 선수가 72분 뛰면서 뭐 패스 성공률 82%,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경합 무려 12회나 해가지고 6회를 승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파울 2번 범했고, 파울 2번 얻어냈고, 그리고 또 이제 태클도 무려 4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싸워주는 모습과 전진성과 그리고 속도감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진 프랑크푸르트하고의 경기에서 0대6으로 패색이 짙었을 때 카스트로프가 이제 스컬리의 크로스를 센스있게 헤더로 잘 돌렸죠. 잘 돌려가지고 골키퍼 키 넘어서 여기 구석으로 향하는 헤더로 데뷔골을 넣었었습니다. 마지막 골에서도 카스트로프가 기점 역할을 했죠. 카스트로프가 전진 패스를, 기가 막힌 전진 패스 찔러줬고, 이걸 이제 그 스컬리가 크로스 올린 거를 까우한 골키퍼가 낙하지점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고, 그래서 뒤로 흐른 거를 이제 동료 선수가 헤더로 골을 넣었습니다. 타파로비치가 넣은 거였는데요. 여기 이상한 이름으로 나오네요. 타파로비치인데요. 어쨌건 간에, 예, 그러면서 기점 역할도 했었던 카스트로프입니다. 그래서 카스트로프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을 된 건데요.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뭐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슈팅 2번이 다 유효 슈팅이었고, 드리블도 한 번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고, 패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키패스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볼 또 12번 경합해가지고 8번 승리했고, 그리고 파울 2번 범했고, 1번 얻어냈고, 클리어링 1번에 또 태클 6번. 예, 카스트로프는 역시 태클을 주저하지 않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게 기쁘지 않다.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달의 선수나 뭐 이런 거를 수상하는 것보다도 팀이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얘 마음가짐이 상당히 정신자세가 잘 잡혀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승리하고 막 이랬었으면은 기쁘게 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팀 승리에, 그러면서 팀워크라던가 정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너무 그때 나약했다, 더 붙어야 된다, 더 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그거 보면서 내심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죠. 노팅엄 포레스트와 미투빌란의 경기에서 노팅엄은 또 승리가 없었고요. 반면 이제 미투빌란은 포레스트 원정, 예, 힘든 원정길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64분가량을 소화를 했었고요. 이한범 선수는 66분경에 은바부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조금 수비적으로 잠그는 역할을 했습니다.
노팅엄 그냥 포스테코글루는 또 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또 같은 패턴으로 패했습니다. 먼저 미투일란이 전반전에만 슈팅 7번 시도한 게 전부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어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기대 득점이 1.98골이었어요. 세트피스에서만. 이게 지난 5시즌 동안 유로파리그 뭐 전반전 후반전을 다 합쳐도 가장 높은 수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전에 기록한 게. 그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전반전에 2골을 넣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전 일단 골을 보면요. 이제 조규성이 파울을 얻어냈어요. 조규성이 파울을 얻어냈고, 이제 심시르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세렌센이 이렇게 헤더로 가져간 거거든요. 약간 이거 진짜 맞춘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헤더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골대 방향으로 가져갔고, 이게 그러니까 일단 표기는 슈팅으로 갔어요. 근데 뭐 슈팅일 수도 있고 패스 떨구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게 파포스트로 향한 거를 디아오가 다리를 쭉 뻗어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첫 골이 나왔었고, 17분 만이죠. 전반전 두 번째 골도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24분경에 또 이제 심시르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빌링이, 이거는 뭐 헤더로 떨군 거라고 봐야 돼요. 빌링이 이제 헤더로 떨궜고, 여기서 이제 에를리시가 헤더를 가져간 거를 셀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이제 세렌센이 다리를 쭉 뻗어서 리바운드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골은 또 포스텍답게 실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볼 경합 상황에서 오소리오가 이제 볼을 낚아채서는 그대로 드리블을 이렇게 치고 쭉 갔거든요. 근데 오소리오가 달려가고 이쪽에서 미트윌란 선수 2명 달려갈 때 노팅엄은 다 공격하러 올라오니까, 원래 노팅엄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면서 롱볼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포스텍 체제에서는 라인 높이고 공격을 하니까 3대1 상황이 나온 거예요. 미투일란 3명 대 노팅엄 수비 1명. 이 상황이 나서 이제 오소리오가 계속 볼을 끌고 쭉 가다가 전진 패스 찔러줬고, 이걸 받은 이제 비아토프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실점하는 포스테코글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세부 지표를 놓고 보면은 사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노팅엄이 공격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팅 숫자가 노팅엄 22대 미투일란 8, 그리고 점유율 61대 39, 유효 슈팅 9대 5, 빅찬스 4대 4, 코너킥 10대 8.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노팅엄이 주도를 했으나 세트피스 딸깍과 역습 딸깍, 이거에 3골 두들겨 맞으면서 2대 3으로 노팅엄이 패했고, 반면에 조규성 선수의 미투일란은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팅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첫 6경기에서 2무 4패, 아직까지 단일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가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팀 중 모든 대회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 됐습니다. 6경기 13실점이죠. 포스텍다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넣곤 있거든요. 근데 실점이 대거 늘어나면서 아스날전 3실점, 스완지전 3실점, 번리전 1실점, 베티스전 2실점, 썬덜랜드전 1실점, 그리고 또 이제 미트윌란전 3실점. 사실 아스날 빼고는 일정도 수월한 편이었어요. 수완지는 챔피언십 팀이잖아요. 근데 수완지 원정에서 리그컵에서 2대 3으로 패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도 먼저 2골 앞서다가 3실점 허용했고, 그리고 이제 번리 승격팀이잖아요. 근데 먼저 골 넣고 또 실점해가지고 1대1 무승부. 다 보면은 이 경기 제외하고는 먼저 앞서가다가 역전당하거나 무승부였거든요. 베티스전도 노팅엄이 먼저 2골 넣다가 2대2 무승부. 그리고 또 승격팀인 썬덜랜드한테 0대1 패. 그리고 이번 미투일란한테 2대 3패. 항상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관련해가지고 현지에서도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승리를 거둔 미투일란. 조규성 선수 있죠.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이제 계속 연달아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단일승도 없다 보니까 이무사패다 보니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라온 건데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제 전문가 패널 한 명이랑 그리고 진행자 한 명이랑 노팅엄 포레스트 팬 두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본 그 경기 플레이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 막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팬들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걸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포스테코글루를 내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트윌란하고의 경기에서 팬들이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도 내일 아침에 너 경질될 거야 이 노래를 그건 상대팀 팬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 홈이었잖아요. 노팅엄 포레스트 홈 팬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이거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과거에 축구 선수였죠. 노팅엄에서 선수였던 그 제이 보스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도 너무 가혹하다. 안 그래도 홈 경기인데 팬들이 힘을 실어줘야지. 그냥 불만이 있더라도 어쨌건 간에 경기 중에 그것도 초반부터 이런 노래 부르는 거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마틴 오닐 같은 경우는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이기도 했었죠. 로이킨이 과거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었거든요. 그때 감독이 마틴 오닐이었고, 그때 노팅엄 포레스트는 축구를 잘하는 팀이었어요. 어쨌건 간에 이제 마틴 오닐 같은 경우도 나와서 이제 겨우 6경기 치렀다. 이 정도면은 그 차를 따라주는 그 구단에서 그 여자 이름도 모를 거고 다 모를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BBC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 이사회가 뉴캐슬전 앞두고도 여전히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도가 나오고 하루 뒤에 경질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텔레그래프의 존 퍼시 기자 같은 경우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를 그 24일 만에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가 24일 만에, 거가 부임한 지 현재 24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뉴캐슬전에 만약에 패하면은 그때 경질될 수 있다라고 현재 존 퍼시 기자가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마리나키스 회장이 성적과 결과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포스테코글루 해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사회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다. 근데 마리나키스 회장이 뉴캐슬전까지 보고도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그냥 주저없이 경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트윌란과의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현재 압박감 느끼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토트넘에서 경질될 거라는 걸 실제로 경질당하기 전 3,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승을 못한 건 아니었다. 나 이미 경질 통보 받았었다, 토트넘 시절에. 그런데도 나는 팀을 우승을 시켰다. 나는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 거긴 할 텐데, 어쨌건 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유로파리그 매치데이 2라운드 결과들을 조금 보자면요, 양현준 선수의 셀틱은 브라가한테 0대2로 패했고요. 미투일라는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의 페노트는 에스턴 빌라한테 0대2로 패했고요. 그리고 오영규 선수의 켄크는 페넨크바루시한테 0대1로 패했습니다. 조규성, 이한범 선수 제외하고는 다른 코리안 리거드 팀들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뭐 순위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투윌란이 2위, 디나모 자그레브죠. 디나모 자그레브랑 미투윌란이 1, 2위 달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팀이 사실 유로파 리그 권역에서는 그렇게 강호라고 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크가 18위에 있고요. 문제는 이제 셀틱이 28위, 더 큰 문제는 황인범 선수의 페노트가 34위. 반페르시 감독은 위기에 축구 압박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